저는 20년 넘게 여성질환 진료를 해왔는데요.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을 위해 자궁, 난소, 유방 등의 생식장기가 있죠. 그런데 변비가 있는 여성들은 이런 생식장기에 혹이 생기기 쉽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자궁, 유방, 난소 등의 생식장기들은 체내 에스트로겐 과잉 상태에서 혹이 생기기 쉬운데요. 잉여 에스트로겐은 분해된 후 노폐물 상태로 대변과 섞여서 배출됩니다. 하지만 변비 때문에 빨리 배출되지 못하고 대장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재흡수된 후 자궁, 유방 등의 수용체에 결합해 종양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여성질환이 있는 분들 중 변비가 있는 분들은 변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씀드리죠. 하지만 변비는 전체적인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만 좋아질 수 있습니다. 변비약이나 영양제로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는 있으나 생활 습관이 그대로라면 대개 얼마 지나지 않아 재발합니다. 변비 개선 방법에 대해서 식이, 보충제, 수면, 운동 등 다양한 생활 습관 개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식단을 말씀드릴 건데요. 변비 개선을 위해 챙겨 드셔야 할 음식부터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식이섬유, 즉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사람의 몸에는 약 38조 마리 정도의 세균이 살고 있는데 그중 95% 이상이 대장에서 서식합니다. 사람이 보는 대변은 이 세균들이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대장에 사는 세균 중에 유익한 균이 많으면 건강한 대변을 만들어내죠. 반면 유해균이 많으면 변비가 생기고 대변을 봐도 시원치 않은 잔변감을 유발하고 아랫배 가스가 차면서 냄새가 독한 방귀가스를 만들어냅니다. 변비가 있다는 것은 장내 유익균은 적고 유해균은 많다는 것이겠죠. 그럼 유익균을 늘려야 변비도 개선될 수 있겠죠. 유익균을 늘리려면 유익균이 좋아하는 먹이를 많이 줘야 합니다. 장내 유익균의 먹이는 식이섬유인데요. 사람은 소화할 수 없지만 장내 유익균이 먹고 소화할 수 있는 식물성 섬유질을 식이섬유, 즉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죠.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음식들로 구성된 식단을 맥 식단이라고 하는데요. 마이크로바이오타 액세서블 카르보하이드레이트의 약자로 인체는 소화하지 못하지만 장내 미생물은 소화할 수 있는 복합 탄수화물을 뜻합니다. 잎채소, 해조류, 껍질째 먹는 과일, 견과류, 통곡물, 버섯류, 콩, 씨앗류입니다. 이런 맥 식단에 속하는 음식들을 다양하게 드셔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유익균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건강한 대장 환경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양한 유익균이 자라려면 좋아하는 섬유질이 다르기 때문에 식이섬유 또한 다양한 음식으로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변비가 있어도 그 형태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필요한 섬유질의 종류는 다를 수 있는데요. 자, 그림 보시면 1번이나 2번에 해당하는 이 수분이 적은 딱딱한 변 형태의 변비는 불용성 섬유질 부족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불용성 섬유질은 물에 녹지 않은 섬유질을 뜻하는데요. 불용성 섬유질이 많은 잎채소나 씨앗류, 통곡물을 많이 드셔야 합니다. 불용성 섬유질은 직접적으로 유익균의 먹이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대변 양을 늘려주고 대장을 깨끗이 청소해줘서 유익균이 자라기 좋은 대장 환경을 조성해줍니다. 불용성 섬유질이 많아서 딱딱한 형태의 변비에 효과적인 음식 딱 3가지만 뽑으라면 부추, 양배추, 푸른인데요. 자, 부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위장의 연동 운동을 돕는 작용이 뛰어나서 변비를 개선하고요. 배추도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수분이 많아서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푸른은 식이섬유도 많지만 소르비톨이라는 물질이 대장으로 수분을 끌어들여 대변을 부드럽게 합니다. 다만 섬유질은 오랫동안 가열하면 구조가 무너지기 때문에 생으로 드시거나 짧은 시간 가볍게 조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변비라고 해서 다 대변이 딱딱한 것은 아니죠. 그림 5번에 해당하는 이 부드럽지만 길게 이어지지 않고 끊어지는 형태의 변비가 있는 분들은 수용성 섬유질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수용성 섬유질이 많은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나 곤약을 많이 드시는 게 도움됩니다. 자, 두 번째는 발효음식, 즉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앞서 영상에서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에 대해 알아봤죠. 그런데 이 식이섬유를 드시고 나서 변비가 개선되기는커녕
아랫배에 가스가 더 많이 차고 배변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런 분들은 식이섬유를 소화해 줄 수 있는 장내 유익균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반드시 식이섬유를 분해해 줄 수 있는 유익균이 풍부한 발효 음식을 잘 드셔주는 게 좋아요. 대장으로 직접 유익균을 공급해 주는 것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대부분 유산균만 생각하시는데요. 장에 사는 유익한 균들은 종류가 아주 다양하고 유산균은 유익균 중 하나일 뿐이에요. 다양한 유익균을 대장으로 공급해 주는 음식은 발효 음식들이죠. 나토, 청국장, 김치, 요거트 등에 들어있는 유산균과 유익균들은 이 대장으로 들어가 소화를 돕고 대장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면서 변비를 개선할 수 있어요. 장내 유익균은 다양할수록 좋기 때문에 변비 개선을 위해 이런 발효 음식들을 골고루 다양하게 드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요거트 드셨다면 오늘은 나토 드셔주시고 내일은 김치 많이 드시고요. 다만 변비 개선을 위해서는 이런 발효 음식들을 꾸준히 드셔줘야 하는 게 중요한데요. 발효 음식에 들어있는 유익균들은 장을 거쳐갈 뿐 정착하진 않습니다. 최대 2주 정도 머무르면서 좋은 일을 하다가 그냥 빠져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유익균 공급이 끊이지 않도록 계속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세 번째는 건강한 지방, 즉 오일입니다. 식이섬유나 유산균은 다들 아실 텐데 지방 섭취 부족도 변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방질 섭취가 부족해서 생기는 변비 형태는 불용성 섬유질이나 수분 결핍으로 생기는 변비의 형태처럼 토끼똥처럼 나온다거나 길게 나오더라도 딱딱한 형태로 나오는 변비입니다.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드셔주시는 것 역시 변비 개선에 필수적인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강한 지방이라는 것은 치킨이나 튀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등어나 연어 같은 기름기 많은 생선, 달걀 노른자, 삼겹살이나 등심 같은 기름기 있는 고기, 견과류 등 지방 함량이 많은 음식과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유, 아보카도유 같은 건강한 오일을 뜻해요. 건강한 지방이 변비를 개선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담즙 분비를 촉진합니다. 지방을 섭취하면 담즙을 분비하라는 신호가 전달되죠. 담즙은 지방을 분해하는 작용도 하지만 대장 점막을 자극하여 배변 반사를 유도합니다. 이 덕분에 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딱딱하고 마른 변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오일 자체가 장 점막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올리브유, 아보카도유, 참기름 같은 건강한 오일은 그 자체가 미끌미끌하죠. 장 점막을 부드럽게 코팅하면서 윤활 작용을 해서 대변이 수월하게 나올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 셋째, 장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기름기 많은 생선이나 들기름에 많은 오메가3는 항염증 효과가 있어서 장 점막의 염증을 개선해주고 또 염증으로 손상된 장 점막을 다시 복구되는 것을 도와줍니다. 이런 건강한 지방 역시 한 가지만 드시는 것보단 골고루 드셔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생선, 달걀, 고기, 견과류 매일 잘 드시고요. 하루에 2숟갈씩 건강한 오일을 돌아가면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올리브유하고 참기름 1숟갈씩, 내일은 아보카도유와 들기름 1숟갈씩 이런 식으로요. 예전에 장 디톡스로 유행했던 게 대부분 이런 오일을 이용한 장 세척 원리였죠. 식이섬유 드시려고 열심히 채소 먹고 현미밥 먹고 했는데 이 변비가 좋아지긴커녕 배에 가스만 더 차고 변비도 그대로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단순히 음식이 안 맞아서가 아닙니다. 장 상태와 소화력, 유익균의 균형이 준비되지는 않은 상태에서 이 섬유질만 갑자기 늘려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죠. 그 원인을 하나씩 살펴보고 개선 방법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위산 분비가 약한 상태에서는 섬유질 소화 자체가 어렵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가장 먼저 위에서 위산이 분비돼서 단백질과 섬유질을 분해하기 시작해야 하는데요. 위산 저하증이 있어서 위산 분비가 부족하면 이 음식이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장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장내에서 발효가 과도하게 일어나면서 가스가 차고 장도 더디게 움직이게 되죠. 위산 저하가 있는 분들은 이런 증상이 있어요. 첫째,
식사 후 트림이 많이 나오고 속이 답답하다. 둘째, 특히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잘 체하고 답답하다. 셋째, 식사 후에 위가 뭐가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오래간다. 넷째, 식사를 만나게 하지 않고 그냥 먹어야 하니까 먹을 때가 많다. 자, 이런 분들은 식사 전에 자연 발효 사과 식초 있죠? 애플 사이다 비니거를 한 숟갈 물에 희석해 마셔주면 위산 분비를 자극해 줄 수 있고요. 보충제로는 베타인 HCL을 식사 직후 하나에서 둘 캡슐 복용해 주시면 단백질과 섬유질의 소화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장내 유익균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식이섬유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채소나 잡곡 같은 식이섬유는 유익균이 분해하고 발효시켜줘야 하는데 유익균이 부족한 상태라면 이 섬유질은 발효가 되는 게 아니라 부패해버리면서 가스를 유발하죠. 자, 이런 분들에 해당됩니다. 네, 첫 번째, 항생제를 장기간 혹은 자주 복용한 이력이 있고 항생제 복용 이후부터 장에 가스가 찬다. 둘째, 생채소를 먹으면 배에 가스가 많이 차고 부글거린다. 셋째, 장에 좋다는 유산균을 복용해 봤는데 편해지긴커녕 가스가 더 찬 적이 있다. 네 번째, 대변이나 방귀 냄새가 지독하다. 자, 이분들은 유익균을 천천히 늘려나가는 전략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를 드시긴 하되 삶거나 찌거나 볶거나 해서 조리를 해서 부드럽게 공급해 주시고요. 그렇게 한 달 정도 하시다가 괜찮아지면 이 생채소나 현미밥을 아주 조금씩 먹어보기 시작해서 적응을 시키는 거죠. 처음엔 유산균 보충제보다는 그릭 요거트처럼 무가당 자연 유산균이 들어있는 음식부터 소량씩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한 달 후 유산균 제품을 드실 때도 복합균이 아닌 단일균 유산균 제품을 작은 용량으로 천천히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장 점막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 섬유질 자체가 자극이 됩니다. 유익균이 부족하고 유해균이 많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이 장 점막이 약해지고 만성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현미, 생채소, 견과류 같은 거친 섬유질이 오히려 장 점막에 상처와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자, 이런 조건인 분들에게 해당합니다. 첫째, 병원에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 장누수 증후군, 소장세균 과잉 증후군 같은 애매한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 둘째, 생채소나 유산균을 먹으면 배가 뒤틀리듯 아프고 복부 팽만이 더 심해지면서 설사를 심하게 한다. 셋째, 아침 공복에도 아랫배에 가스가 찬다. 넷째,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이하로 대변을 보는데 변비와 설사가 반복된다. 다섯 번째, 빈속에 속이 쓰리거나 신물이 오르거나 헛구역질을 한다. 여섯 번째, 새로운 음식을 먹고 두드러기, 피부 발진 등의 전신 증상이 잘 나타난다. 이렇게 장 점막이 약해져 버린 경우에는 이 생채소보다는 푹 익힌 채소나 이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한 미역, 다시마, 바나나 등 부드러운 수용성 섬유질로 바꾸는 것이 좋고 장벽 회복에 도움이 되는 L-글루타민 보충제도 같이 복용하시면 회복에 도움됩니다. 유익균이 부족한 경우와 장 점막이 약화된 것은 사실 그 증상들이 비슷해서 뚜렷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죠.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도 구분점을 말씀드리자면 장 점막 약화형은 유익균 부족형이 더 심해져서 진행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 점막이 약한데 유익균이 많을 리 없잖아요. 반면에 유익균 약화형에는 해당되지만 아직 장 점막 악화까지 가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증상을 구분해 보면 장 점막 약화형의 경우에 음식 반응이 더 심합니다. 유산균 반응을 봐도 유익균만 부족한 분들은 오히려 증상이 좋아지기도 하고 안 맞더라도 좀 더 더부룩하거나 설사하는 반면에 장 점막 약화형인 분들은 유산균을 먹자마자 가스 차서 부글부글하고 복통 생기고 합니다. 또 생채소에 대한 반응을 보면 유익균 부족형은 가스가 더 찬다고 하는 정도인데 장 점막 약화형은 배가 아프고
트림도 하고 설사도 많이 하고 그렇죠. 그리고 유익균만 부족한 분들은 공복 시에는 별 증상이 없는 데 비해 이 장 점막 약화형은 이제 공복 시에도 속쓰림이나 신물이 오르고 팽만감을 느끼죠. 그래서 야식도 안 먹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랫배 가스 찬다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또 장점막의 손상이 진행이 돼서 면역계도 망가진 경우가 많아서 피부질환, 비염, 잦은 감기 등 이 전신질환을 동반한 경우가 많습니다. 유익균이 부족한 분들은 대개는 유산균 제품 복용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일부는 유산균을 먹었는데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데요. 그건 장이 유산균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상태라서 그런 거예요. 장 점막이 약하거나 유해균이 이미 많은 상태에선 유산균이 들어오자마자 빠르게 발효되면서 오히려 가스를 생성하고 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 상태가 준비되지 않은 분들은 유산균보다 먼저 장 점막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게 우선입니다. 유산균을 드시고 속이 더 불편한 분들은 일단 중지를 한 후에 한 달간은 속 편한 음식을 드시면서 수용성 식이섬유와 L-글루타민을 드신 후에 이 속이 좀 편해지면 그때부터 다시 락토바실러스 람노소스 같은 단일 유산균 제품으로 소량씩 시작해 보세요. 자, 요약해 볼게요. 생채소나 잡곡밥 같은 거친 섬유질을 드시고 가스가 차고 변비가 더 심해지는 분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위산 저하형은 식사 후 위부위, 즉 윗배가 더 불편한 거예요. 자, 식사 후에 가스 소화가 안 되고 트림이 나는데 특히 고기나 기름진 음식 소화가 안 됩니다. 식사 전 사과 식초 한 잔, 식사 후 베타인 HCl 복용이 도움되고요. 유익균 부족형은 채소 먹으면 가스가 차고 더부룩해지고 간혹 복합 유산균 제품을 먹어도 그래요. 이분들은 그릭 요거트를 드시거나 단일균으로 된 유산균 제품으로 유익균 대신 일을 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장 점막 약화형은 유익균 부족이 심해져 장 점막에 염증이 생기고 새기도 하는 상태라 이제 변비라고 해도 변을 며칠 못 보다가 갑자기 설사하고 하는 유형인데요. 채소는 푹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역이나 바나나 같은 부드러운 수용성 섬유질이 도움되고 L-글루타민 보충제도 도움될 수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지금 내 장 상태가 준비되어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춰서 단계별로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건강한 음식이라고 다 맞는 건 아니니까요. 내 장에 맞는 속도와 순서가 있습니다. 저는 유산균도 잘 챙겨 먹고 채소도 많이 먹는데 왜 변비는 그대로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변비를 개선하는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렸죠. 하지만 제가 늘 강조드리듯 좋은 음식 잘 챙겨 드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나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에요. 변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변비에 좋다는 유산균, 식이섬유 챙겨 드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비를 유발하는 음식들을 멀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변비를 유발하는 음식들 어떤 게 있고 왜 그런지 피해야 할 상황별 팁까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변비 있는 분들 중에 하얀 음식만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흰 쌀밥, 빵, 국수, 떡, 라면 등 정제 탄수화물 위주 식단이죠. 이런 음식들은 식이섬유가 거의 없고 당분이 빨리 흡수되기 때문에 장내 유해균이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고 유익균이 줄어드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밀가루 음식은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장 점막에 부담을 주고 장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자주 드시는 음식 중 이런 게 있다면 식단 조정이 필요합니다. 흰 쌀밥, 면 음식, 빵, 떡 대신에 현미, 귀리, 키노아 같은 통곡물로 된 탄수화물을 섭취해 주세요. 네, 두 번째는 단 음식입니다. 달콤한 음식, 즉 케이크, 과자, 초콜릿, 콜라, 과일 주스, 아이스크림 같은 간식류에 들어있는 당분은 장내 유해균, 특히 칸디다균이 빠르게 자라게 합니다. 칸디다균 같은 유해균이 많아지면 장내 가스가 많아지고 변이 더디게 이동하면서 더부룩함과 변비가 동시에 생기죠. 당분은 중독성이 있어서 조금만 먹어도 자꾸 당기게 되는데요.
특히 스트레스 받을 때 달달한 거 찾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장 건강이 더 악화되기 쉬워요. 변비가 개선되려면 당분 섭취부터 줄이셔야 해요. 간식이 당길 땐 달달한 것보다는 견과류나 무가당 그릭 요거트, 치즈 같은 건강한 간식으로 바꿔보세요. 제로콜라에 들어있는 인공 감미료 역시 장내 환경을 악화시켜서 유해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변비 있는 분들은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달콤한 음식과는 헤어질 결심을 하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육류만 먹는 습관입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붉은 육류만 과다하게 드시는 분들도 이 변비를 겪을 확률이 높습니다. 고기는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만큼 소화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해요. 또한 식이섬유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고기만 자주 드시는 분들은 장이 무거워지고 변의 이동 속도가 느려지면서 변비가 악화될 수 있죠. 변비 있는 분들 육식을 줄이란 뜻이 아니에요. 고기만 드시는 식단이 문제인 거고요. 고기 드실 땐 반드시 야채 쌈이나 샐러드 형태로 신선한 채소를 같이 드셔주시면 됩니다. 수분이 많은 신선한 채소를 함께 드시면 이게 포만감이 쉽게 들어서 고기만 과식하기도 어려워지고 이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의 필수 영양소도 공급해주고 식이섬유도 많아서 변비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카페인 과다 섭취입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 드시고 변기에 앉는 분들 많죠. 커피는 장 근육을 자극해 배변 반사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드시면 대변도 더 잘 나오죠. 하지만 커피는 이뇨작용도 있습니다. 커피를 드시면 커피 마실 때 섭취한 물 이상의 수분이 소변으로 빠지기 때문에 커피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셔야 해요. 특히 물 대신에 커피만 드신다는 분들 계신데요. 이런 분들은 만성 탈수가 생겨서 장 점막이 건조해지면서 변비가 생기기 쉽습니다. 장 점막만 건조해지는 게 아니라 피부나 모발, 안구 건조증이 동반되기 쉽고요. 커피는 하루 최대 2잔까지만 드시고요. 드신 것 이상으로 반드시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세요. 물 대용으로 커피 마시지 마시고 하루 1~2잔까지만, 그 이상은 물이나 보리차로 대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저지방 다이어트 식단입니다. 지방이 너무 적은 식단도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이어트 하시는 여성분들 중에 닭가슴살에 채소, 고구마 이렇게 기름기 완전히 제거한 식단 하시는 경우 많죠. 문제는 이분들이 다이어트 하면서 지방의 칼로리가 높다고 건강한 지방까지도 다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건강한 지방은 담즙 분비를 촉진해서 장 운동을 도와주고 장 점막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무지방 혹은 저지방 식단을 하는 분들은 변비가 따라오기 마련이죠. 지방은 칼로리가 높긴 하지만 인슐린 분비를 거의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높은 칼로리에도 불구하고 살이 훨씬 덜 찝니다. 사실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음식은 다이어트에도 아주 좋은 식품인 거예요. 생선, 달걀, 고기, 견과류, 버터 등 이런 좋은 지방이 풍부한 음식 꼭 챙겨 드시고요. 음식으로만 섭취가 부족한 분들은 올리브유, 들기름, 아보카도유 같은 좋은 오일을 아침 공복에 하루 2숟갈 직접 드셔주셔도 변비 개선에 도움됩니다. 그렇다고 튀김이나 치킨을 드시라는 거 아니에요. 트랜스지방 함유가 많은 가공식품이나 튀긴 음식들은 오히려 장내 염증을 유발해 변비를 악화시킵니다. 요약해 볼게요. 아무리 채소 많이 먹고 유산균 챙겨서 드셔도 장에 안 좋은 음식 계속 먹고 있다면 변비는 개선되기 어렵습니다. 변비에 피해야 할 식단입니다. 네, 첫 번째, 흰쌀밥, 밀가루, 떡, 라면 등 정제 탄수화물. 두 번째, 과자, 케이크, 초콜릿 등 당분이 많은 음식과 음료. 세 번째, 채소 없이 고기만 먹는 식습관. 네 번째, 커피를 물 대신 마시기. 다섯 번째, 기름기를 완전 제거한 다이어트 식단. 장 건강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무엇을 안 먹느냐가 더 중요할 때도 많습니다. 지금 당장 정제 탄수화물과 단 음식부터 줄여보세요. 유산균 드시는 것보다 훨씬 좋은 효과를 느낄지도 모릅니다. 혹시 밤에 잠은 잘 주무시나요?
요즘 스트레스 많지 않으세요? 변비는 단순히 장이 막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신경과 리듬이 흐트러졌을 때도 생기는 현상이죠. 오늘은 이 변비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로 자율신경의 균형이 장을 움직이게 한다는 내용을 전해드릴게요. 장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장의 연동운동은 자율신경계가 조절합니다. 자율신경 중에서 부교감신경이 활발할 때 장은 활발하게 움직이죠. 반대로 스트레스, 긴장, 불면, 카페인 과다 같은 자극이 반복되면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이때 장은 수축되고 경직됩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화장실도 안 가더라는 분들 있으시죠?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흐름 안에 있습니다. 잠이 부족한 다음 날 대변이 안 나오고 아랫배가 무거웠던 기억 있으시죠?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이 시간은 부교감 신경이 최고조로 작동하면서 장이 활발한 연동운동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잠을 자고 있어야 하고요. 또 7시간 이상 충분히 자줘야 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야근, 늦은 식사로 이 시간에 깨어있거나 6시간 이내로만 자는 분들이 너무 많죠. 너무 늦게 자거나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이 장 입장에서 신호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 연동운동도 배변 신호도 안 오는 거죠. 이 장이 움직이려면 내가 먼저 멈춰줘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 배를 자극해서 변비에 좋다고 알고 계신데요. 그건 절반만 맞는 말이죠. 운동은 교감신경의 과잉 흥분을 낮추고 부교감신경이 다시 작동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줘요. 이때 장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한의학적으로는 기가 막히면 장도 막힌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움직이면 순환이 생기고 기가 통하면 장도 풀립니다. 어떤 운동이 가장 좋을까요? 저는 빠르게 걷기를 추천드립니다. 하루 20에서 30분 정도 가볍게 땀이 맺힐 정도의 걷기, 특히 아침 햇볕을 받으며 걷는 것은 이 장 리듬 회복에 최고입니다. 요가처럼 골반 근육을 움직여줘서 장의 움직임을 돕는 운동도 좋습니다. 복부와 내장기관에 자극이 가고 장의 연동 운동이 유도됩니다. 운동 시간은 아침에서 오전이 이상적이고 이때 자율신경 리듬이 자연스럽게 맞춰지며 장의 배변식에도 정렬됩니다. 하지만 너무 격한 운동이나 무리한 근력 운동은 오히려 교감신경을 자극해 장을 더 멈추게 만들 수 있으니 상쾌하다 싶은 강도가 좋아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30대 여성 환자분이 계셨어요. 식이는 잘 하시는데 변비는 여전했죠.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밤 11시 전에 7시간 이상 꼭 주무세요. 아침에 20분만 빠르게 걸으세요. 2주 후에 오셨는데 이제 두 가지만 바꿨더니 아침이 편해졌다며 신기하다는 말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장이 움직이려면 그 전날 밤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변비는 식이만의 문제가 아니죠. 수면, 마음, 스트레스, 생활 리듬까지 몸의 균형과 흐름이 깨지면 장도 함께 멈추죠. 식이,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을 통해 변비를 개선하고 아울러 여성 건강도 되찾길 바랍니다. 이번 변비 개선을 위한 영상 시리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